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방산이 유럽에 교두보를 만들어야 되죠. 그 교두보를 폴란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친독 성향의 총리가 들어왔죠. 정권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폴란드를 허브로 해서 이 전 유럽에 무기 판매 또 포탄 판매 등등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해진다 라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국내 정치인들이 정쟁하느라고 빨리 처리 안 해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업체들이 나서서 대안을 플랜 B를 마련했는데 그 플랜 B도 아주 매력적이다.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하고 어떤 협상이 오가고 있는지,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무기도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우리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PVA-4 레이저 유도 폭탄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하나는 폴란드에 2025년, 캐나다에 2026년 잠수함 계약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영국이 발표한 5억 파운드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패키지에 전투기 탑재용 레이저 유도폭탄인 PVA-4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공급되는 F-16 전투기 탑재용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전력화되면 우크라이나 공군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육군의 AS-90을 대체하는 116문 규모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K9A2 자주포가 독일의 RCH-15 모델에 패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올해 말 우선 협상자가 선정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최근 성사된 영국, 독일 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해 독일과의 협업이 결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스텔스 전투기인 F-16I에 얻어 맞은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란의 허풍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이 바바르 373 장거리 방공 시스템의 최신 개량형을 공개하면서 여기서 사용되는 사이아드 4B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300km급 거리에서 미국의 F-35를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중국이 수중에서 잠수함을 초고속으로 기동시킬 수 있는 레이저 추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선체를 초박 광섬유로 코팅하고 이 광섬유에 레이저 에너지를 방출해 2메가와트 출력으로 7만 뉴턴의 추력을 만들고 초공동 현상을 만들어 그 안에서 잠수함을 날아가게 만드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참여를 준비 중인 현지 기업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잠수함 생산 설비를 둘러보고 간 사실이 확인되며 관련 업계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화오션이 폴란드 2025년, 캐나다 2026년 계약 체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과도 잠수함 수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이 바로 PVA-4 레이저 유도 폭탄,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아마 F-16에 장착이 되겠죠. 미국은 요즘 이거 잘 안 써요. 미국 안 쓰고 영국만 쓰는 건데, JDAM 같은 위성 유도에다가 거기다가 GPS 유도에다가 다시 레이저로 조사해줘서 그 레이저 핀으로 그냥 핀포인트처럼 들어가는 건데 공산 오차가 1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JDAM보다 훨씬 정확하죠.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폭탄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사거리는 뭐 어떤 데는 30km, 어떤 데는 14km 하는데 일단 그렇게 14km 정도로 하겠습니다. 미국은 JDAM 있는데 굳이 그걸 왜 써? 뭐 이러는데 영국은 그래도 정확하니까 쓰고요. 최근에 그 유로파이터들이 날아가서 예멘 후티 폭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폭격했던 폭탄들이 다 이건데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 주겠다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확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F-16이 이 PVA-4를 어디다 꽂아버릴지 기대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영국이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했죠. 여기에 K9A2 우리 자주포와 독일의 RCH-15
자주포, 차량용 자주포입니다. 이 두 개가 경쟁을 했는데 우리가 될 것처럼 저는 생각했는데 최근에 영국과 독일의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독일제로 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정상회담에 앞서서 의제 조율하는 과정에 그래 이것도 하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니고 올 연말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냥 뭐 정상회담 앞서서 이거 처리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RCH 1호 같은 경우에 왜 그냥 이렇게 됐냐 그런 정치적 고려, 또 영국이 독일로부터 복서 차량용 장갑차를 한 700여 대 도입을 하는데 이 자주포가 바로 복서 차량을 베이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운용 효율성, 군수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라는 평가, 그리고 또 성능도 좋다라는 거죠. 성능이 이 자주포는 기동간 사격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직사포가 아니고 곡사포가 기동간 사격을 할 수 있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유도 포탄을 기동간 사격한다? 그건 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유도 포탄을 기동간 사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동간 사격 가능한다라고 선전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분당 9발 사격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가 BB탄 쐈을 때 40km 그리고 VREP탄 쐈을 때 54km, 우리 K9A2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어력이 약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못 믿어온 이 RCH 1호가 선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게임에서 졌다라고밖에 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F-16I 전투기의 S-300 지대공 미사일 사격 통제 레이더가 파괴됐죠. 즉, 그 S-300 레이더가 F-16도 못 봤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지로 들어가는데 중첩방공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F-16 못 봤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게 엊그제인데 또 야 우리가 말이야 신형 바바르 373 이거 만들었는데 이게 300km에서 F-35를 격추할 수 있어 라고 주장했는데 이 미사일은 과거 1970년대 팔레비 왕정 시대 때 미국하고 사이가 아주 좋을 때 SM-2도 아니고 SM-1 즉 스탠다드 미사일 그거 구매한 거 이걸 가지고 계속 개조 개량하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다드 미사일 쓰다 보니까 발사기도 미국의 패트리어트 발사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무튼 이거 가지고 300km 밖에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까보로, 까보중, 까보이 이런 공산, 사회, 전체주의 국가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뭔가 부담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레닌이 민주주의를 엎으려면, 혁명을 성공하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런지 여기는 또 그 계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체주의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 거짓말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이 뇌에 뉴런이 거짓말을 뭔가 약간 안 돼 하는 그런 뭐 그 필터가 없는 이런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건 또 뭐냐? 이것도 까보중이냐? 아니, 잠수함이 물 속에서 초공동 질주를 한다라는 건데, 과거 소련이 슈크발이라고 하는 초공동 어뢰를 만들어서 그 뭐 시속 100km 이상 이렇게 확 가죠. 그런데 이제 그 슈크발 같은 경우에 초공동 작용을 하다 보니까 꺾을 수가 없어요. 왜? 꺾으면 그 막이 깨져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직 직주밖에 못해요. 그것도 근거리에서. 근데 이렇게 덩치가 큰 잠수함에 아주 얇은 광섬유를 감아놓고 거기다가 레이저를 빡 엄청나게 강한 레이저를 빡 쏘아주면 여기서 뭔가 에너지가 확 생겨서 이 뭔가 감싸진다. 그러면 이제 감싸지니까 물을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는 그 추진을 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뭐 하여튼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하여튼 앞으로 나가면 이 초공동 현상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날아가듯이 물속에서 간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뭐 말이냐 뭐냐. 만약에 이게 되면 미국이 뭐 진작에 했겠지.
그래서 이 말이 말도 안 된다. 뭐 어떤 원리는 맞을 수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라는 게 꺾을 수가 없잖아요. 꺾을 수가. 잠수하면 꺾을 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또 그냥 이 이란과 같이 이 중국도 그냥 뭐 한번 털어본다라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화가 직접 밝혔습니다. 폴란드 2025년에 우리 판다. 그리고 캐나다 2026년에 잠수함 계약한다. 폴란드는 세척, 그리고 세척에 3조 원, 그리고 캐나다는 12척에 80조 원, 물론 수명 주기 비용 다 합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 캐나다에 20여 개 업체가 한화오션 등을 방문했다. 우리나라 현지에 와서 라는 건데, 이것도 주한 캐나다 대사관 주관하에 있었던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왔다 갔고 우리가 이러한 비전 설명해 줬고 해서 아주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25년 폴란드, 26년 캐나다에 잠수함 판다. HD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그냥 한화오션에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일단 업체 측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장대로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잘 되길 바라고. 근데 조금 이제 필리핀이 걱정되는 게 최근에 일본하고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 잠수함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끝까지 잘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정쟁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폴란드 방산 수출 문제 해법을 위해 업체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폴란드 방산 수출 이슈와 별개로 폴란드에서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트너는 루마니아입니다. 한국을 방문해 국내 방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둘러보고 돌아간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루마니아가 국내 기업과 대규모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현지 시각 4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하니스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루마니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국방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크게 넓히기로 합의했는데요.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일정에 풀기자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루마니아 최대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 육군 차세대 자주포 사업 공급 계약을 따내기 직전이라며 현재 조율되고 있는 계약 세부 내역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루마니아는 1단계 사업으로 11억 5,800만 달러를 투입해 53문의 K9 자주포와 탄약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루마니아 측은 한화 측에 계약 후 2년 반 이내에 초도 물량 18문을 인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 중입니다. 요하니스 대통령과 함께 방한해 국내 방산업체를 둘러본 앙헬 틸바르 국방장관 역시 우리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한국이 개발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K2 전차,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정부가 이들 장비를 현지에서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국내 기업들은 이번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높은 수준의 기술 이전과 현지화 협업을 제안했는데요. 특히 한화는 기동, 화력 장비는 물론 탄약과 첨단 무기 등을 아우르는 협업과 함께 루마니아에 유럽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방산 허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독일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폴란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플랜 B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올 연말 차기 나토 수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요하니스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루마니아 방산 협상, 부디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네, 이제 돌아가는데요. 루마니아 대통령 그리고 같이 온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우리 한국과의 이 방산협력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원래는 이 폴란드에 방산 허브 설치해서 폴란드가 유럽, 특히 동유럽 국가들 뭐 이런 데 이제 판촉을 해서 판매를 하면 여기에 한국이 부품 공급하고 로열티 받고 뭐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폴란드가 갑자기 친독일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한국과 독일은 이 육군 무기 체계에서 모든 면에서 지금 다 경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폴란드가 좀 흔들린다라는 건데 그 수출입은행에서 차관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돼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계약이 이제 도장을 못 찍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플랜 B로 뭐냐? 그러면 루마니아에 하자 해서 루마니아의 탄약부터 시작해서 생산, 현지 생산, 그리고 판촉, 판매 전부 루마니아로 한번 해보는 플랜 B 가동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국과 루마니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K9 자주포를 지금 도입하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이고 이 K9 자주포 외에 K2 전차, K2 전차 제가 가능성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300대 가량.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레드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드백 아주 좋은 장갑차라고 알고 있다. 그것 도입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레드백이 가격이 아주 비싸죠. 그래서 보병 전투장갑차 중에서 가장 비싼 보병 전투장갑차 중에 하나일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풀 옵션 다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옵션을 상당히 빼고 이른바 깡통 버전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마저도 비싸니까 K21 버전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보병 전투 장갑차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전차 또 장갑차 자주포 탄약 풀 옵션으로 루마니아에서 생산, 판매, 후속 군수 지원 다 할 수 있는 체제를 우리 업체들이 지금 구상하고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루마니아에서도 역시 초대박이 터지길 바라고 여기도 또 정치권들이 이 정권이 뭐 좋은 소식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는 탐탁지 않아 라고 해서 법을 미루고 수출입은행에서 차관을 옥죄고 하는 이런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